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금요일은 취업 고민에 대한 찐 카운슬링을 하는 시간이죠.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해커스 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희쌤 2023년 새해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마지막 날도 그쵸? 뵙고. 맞아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쌤 2023년에 우리 네. 취준생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임하면 좋을까요? 2023년 사실 뭐 고용 한파다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사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막 마음 쓰여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 자리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아무리 고용 한파라고 하더라도 채용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1월만 하더라도 지금 계속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GS 등등 많은 채용들이 지금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keep going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고용 한파긴 하지만 어쨌든 채용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맞아요. 될 사람은 또 되잖아요. 될 놈 될. 네. 네. 꼭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은희쌤과 함께하는 이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와 취업카페 독보적 일이죠. 독취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독취사 카페에 사연 남겨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요. 상담은 물론이고 해커스 취업 도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 많이 신청해주세요. 그럼 사연을 바로 만나볼게요. 아이디 함자님이 독취사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셨습니다. 30살 된 남자 석사 졸업생입니다. 진로에 대해서 여쭙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스펙을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현재 나의 스펙은 지방대 국제관계학 4.5점 만점에 4.05점 학점을 가지고 있고요. 고려대 국제정치학 전공 석사를 마쳤습니다. 4.5점 만점에 4.13점입니다. 어학 점수는 토스 7등급, 토익 880점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거주 중인 30된 남자 석사 졸업생입니다. 은사님과 진로에 대한 상담 후 우선 사기업이나 연구원 쪽으로 취직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여서 직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절대 영업 쪽은 아니라고 해서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해서 선배나 이 동기들이 들어간 전략, 기획 쪽을 알아보는데 정말 취업 시장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다소 결례를 범하더라도 여기 취득 독취사 준비생과 현직자분들에게 향후 진로나 어느 정도 현실적인 목표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방대 국제관계학 학사 4.5점 만점에 4.05점인데요. 고려대 국제정치학 전공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연구는 정성적 연구이기에 통계 및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 토스는 7등급, 토익은 880점 나왔습니다. 이상 자격이나 경력이 없어서 신입 경력이나 다소 낮은 직위에서도 노려보고 있습니다. 라고 되게 꼼꼼하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사연자분 우선 사기업과 연구원직 취업 중에서 고민 중이신데요. 우리 은희쌤이 이분 스펙을 좀 전체적으로 점검 좀 해주실까요? 네, 되게 꼼꼼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되게 명확하게 본인 현 상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되게 글도 좀 생각보다 맞아요. 길게 써주셨어요. 네. 그래서 다소 결례를 범하더라도 막 이렇게 되게 예의 바르게 남겨주셨는데 우선은 지금 국제관계학을 전공을 하셨고 학점이 높으세요. 4.05점. 네. 성실하신 거죠. 그리고 석사를 또 하셨어요. 맞아요. 석사는 학점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관계학이나 이제 국제정치학 석사를 하는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명확한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 취업 시장에서 막 아주 연관성이 깊은 학과는 아니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토익은 880점이시고 토익 스피킹 7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880이면 조금 더 올리셔서 900점대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지금 대외 활동이나 다른 경력 사항들이 없으세요. 실제로 기재도 하지 않으셨고. 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지금 이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전공 그리고 이런 대외 활동이나 다른 경력 사항이 전무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보좌관 쪽이라던가 이제 국회 쪽이라던가 이쪽으로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 그쪽을 제가 볼 때 뭔가 포기하시고 그냥 취업 쪽을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분이 노려볼 수 있는 직군이라던가 직업들을 오늘 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사연자분은 자격이나 경력은 없는 상태잖아요, 은희쌤. 네. 이분 좀 스펙을 활용한다면 어떤 직무가 좀 어울릴까요? 우선 이분이 영업을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영업을 언급을 하셨는데 주변에서
절대 영업 쪽은 아니라고 했다. 네, 그거는 네. 이 사람의 어떤 성향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막 적극적으로 누군가랑 막 편하게 지낸다거나 네. 먼저 다가간다거나 고객 응대가 가능한 성격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차분하고 왠지 그러실 것 네, 같아요. 그런 네, 그래서 꼼꼼하고 느꼈습니다. 네. 그렇죠. 좀 사무직 쪽이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영업이라고 하면 좀 선입견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막 그 드라마 보면 뭐 특히 제약회사 영업 이러면 네, 막 되게 노래방 힘든 거 가고 많이 막 나오고. 네. 그쵸. 이제 그거는 조금 서사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고 요즘은 일반 영업이 거의 B2B예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그런 뉘앙스라 사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막 접대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관리직의 성향도 조금 있고요. 네. 물론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계속해서 거래를 유지를 하고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을 또 뚫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네. 때문에 사실 가능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분 성향에 맞춰서 차라리 뭐 재경이나 뭐 마케팅이나 아니면 경영 지원 쪽 사실 이쪽을 권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쪽은 또 관련된 경력을 1순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제약은 있죠. 그래서 이제 사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잘 좀 추려보면 B2B 영업, 뭐 기술 영업 같은 경우는 사실 또 기술에 관련된 어떤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해서 공학 쪽 전공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영업 혹은 영업 관리 아니면 경영 지원 이쪽이 좀 더 나아 보일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이분이 또 국제 정치학, 국제 관계학 그래서 글로벌 역량을 좀 갖추고 계시고 토익도 조금만 올리셔서 900점대로 만드시면 해외 영업 정도까지는 좀 추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필요해요. 경력. 네, 지금 30이라고 하셔서 아마도 막 인턴을 할 수 있나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실 텐데 생각보다 32에도 인턴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인턴부터 좀 시작을 해보시면서 직무를 설정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은희쌤 말씀을 정리해보면 재경이나 재무, 인사, 마케팅 등의 직군도 좀 노려볼만 하지만 이 직군들은 그 경력을 좀 1순위로 생각을 맞아요. 하고 또 이 해외 영업도 추려볼 수 있는데 관련 경력 좀 쌓는 게 또 필수라고 하시니 네네. 이번 좀 경력을 어떻게 쌓으면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인턴 경력 어떻게 쌓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 많은데 뭐 똑같아요. 그냥 네. 인턴을 검색하시면 돼요. 뭐 잡코리아나 사람인이나 네. 인턴을 어디를 뽑는지를 일단 검색을 해보시는데 네. 이제 대기업 인턴부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런 게 딱 금턴이죠. 아. 네, 금같이 귀하다라고 해서 금턴이라고 네. 하는데 그만큼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게 대기업 인턴은 인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중소나 스타트업 쪽에서 일단 인턴을 먼저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넘어가실 수 있는데 이분은 좀 나이가 있으시니까 대기업 인턴까지는 생각해 보시기보다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쪽으로 일단 아름아름 찾아서 넣으시면 좋은데 이분이 또 석사셔가지고 서류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중소기업 입장에선 좀 오버스펙이라고 그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한 10개를 넘어서 한 100개까지 쓰시고 이러시면 한 군데는 붙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인턴 경력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작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제가 봐도 이 주변에서 이분에게 영업직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향이 어울리지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 사회생활은 결과적으로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 연구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이 내향적인 사람들은 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은희쌤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완전 외향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E가 한 97% 나오거든요. 오. 네, 완전 극인데 오히려 사회생활을 할 때 저처럼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먼저 누군가를 사귀고 조직에 딱 합류되고 이러기는 되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가끔 말실수를 한다거나 경거망동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말이 많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또 그만큼 좀 신중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신뢰를 잃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내향적이신 분들은 처음에는 막 엄청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친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차분하시고 그냥 무던하시고 그냥 주어진 일을 좀 제대로 수행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특히 이분도 좀 책임감이 있으시고 좀 성실하신 캐릭터라서 사실 뭐 사회생활을 할 때 내향적이신 분들은 막 뭔가 일단 나는 뭔가 내향적이고 뭔가 사람을 사귀는 것도 너무 어렵고 이런 선입견만 좀 버리시면 오히려 더 좀 묵직하게 신뢰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처음에 뭔가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형성
신청하는 게 이제 어려우실 수 있으니 네. 그냥 제가 딱 한 가지만 추천드리면 그냥 인사만 잘해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맞아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식사 뭐 드셨어요. 막 이렇게까지는 안 네. 하더라도 그냥 네, 안녕하세요. 뭐 좋은 아침입니다. 정도 네. 인사만 하셔도 충분히 사회생활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밝게 네. 인사만 하는 것만으로도 그쵸. 인상이 변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꼭 밝지 않더라도 네. 인사만 뭐 정중하게 하는 맞아요. 것만으로도 호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 사연자분 또 추가적인 자격증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것들 좀 따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좀 허들이 좀 높지 않은 쪽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유통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제관계학이라는 어떤 자격 요건들 봤을 때 이제 식품의 해외 영업 이런 쪽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통 분야의 경우에는 그냥 가장 좀 통용되는 자격증 중 하나가 이제 유통관리사 혹은 물류 관련된 자격 혹은 뭐 네. 무역 영어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저는 무역 영어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 유통 시스템을 좀 잘 안다라는 걸 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통관리사 정도로 취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영업을 고려하신다면 어학을 좀 늘려주시는 걸 900점대 이상만 맞아주셔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석사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유통 분야를 생각하신다면 유통 관리사나 물류 관련 자격증 취득을 좀 권하셨고요. 또 해외 영업을 고려하신다면 어학 점수를 좀 토익 점수 900점 이상으로 늘려보자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쌤, 이 밖에도 이 다른 직무 추천해줄 만한 직무 없을까요? 네, 저는 사실 이분 이렇게 스펙이나 이런 성향들을 봤을 때 네. 사기업 쪽보다는 좀 공기업 쪽이 더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석사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은 저는 특히 이제 교직원 쪽이나 네, 병원 행정직 쪽을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공기업도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인국공이라던가 좀 글로벌 역량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공기업들, 뭐 SOC 이런 쪽으로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분이 공부를 네. 하실 수 있을까? 왜냐면 석사까지 하시고 이제 빨리 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뭔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맞아요. 근데 엄밀히 따졌을 때 공기업은 나이를 안 보고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사실 뭐 1년 정도 공부를 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일단 본인이 불안함이 더 크실 것 같기 때문에 네. 공기업을 제일 1순위로 추천을 드리지만 그 공부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스펙상으로 가볼 수 있는 쪽은 이제 교직원이나 병원 행정직 쪽. 근데 이게 교직원이나 병원 행정직 하면 좀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 우리 대학교 다닐 때도 취업 지원팀도 있고 교학처가 있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교직원 분들한테 뭐 출석 관리해주거나 아니면 뭐 교강사 관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글로벌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던가 해외 그 학교 자매 학교 결연을 맺어서 뭐 연계를 한다거나 이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기획을 하고 예산을 받아오고 그리고 이제 그걸 시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뭐 민원 받아준다거나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게 이제 교직원이어서 그냥 학교를 운영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네. 병원도 어학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요즘에는 이제 의료 관광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조금 활성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 행정직 역시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볼 때 이제 이분 전공 자체가 국제관계학, 정치학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연구원이랑 이쪽보다는 연구원은 아무래도 이제 계약직으로 계속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에 있어서 조금 불안정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좀 잘 맞아 보이는 건 교직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교직원이나 병원 행정직 취업을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쪽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쌤? 우선 교직원도 네. 제일 많이 보는 그 탑3가 있어요. 네. 일단은 학력. 학력. 그리고 두 번째는 학점. 그리고 세 번째는 어학. 네. 근데 학력 석사이시니까 네.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점 너무 좋습니다. 성실하게 좋고. 네. 그래서 토익만 20점만 더 올려서 900점대로 하시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이제 교직원이나 병원 행정직군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이 직접적인 관련 경력을 요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교직원이나 병원 행정직 쪽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으로 좀 입사를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요즘에는 이쪽도 막 예전에는 NCS랑 논술 같은 필기를 되게 조금 빡세게 봤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서류에서 애초부터 좀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고 그리고 인적성은 필기보다는 인성검사 위주로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련된 교직원, 그러니까 학교의 교직원 계약직을
먼저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막 계약직을 제가 추천드리면 또 불안해하세요. 막, 계약직은 이게 전환이 될까요? 막 이렇게 불안해하시는데 생각보다 이 계약직 경력을 가지고 계시면 서류가 프리패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학교가 뭐 석사는 이제 고려대고 이제 학사가 지방대이신데 뭐 본인이 졸업하신 학교 모교라던가 아니면 집 근처에 있는 학교라던가 지금 한 1월쯤이어서 아마 네. 계약직 채용 공고가 아마 설 지나고 막 뜰 것 같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계약직은 1년에 한 번씩 뽑기 때문에 TO가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셔서 경력을 좀 쌓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토익 공부 하시고 네 그렇게 좀 올리시면서 네. 한 6개월 정도 되셨을 때쯤 이제 정규직 채용 공고를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몇몇 기업들 특히 이제 학교들 중에서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네. 학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한양대라던가 뭐 고려대도 건국대. 그렇고 네, 건국대 네.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들은 대학병원 행정직도 교직원으로 똑같이 채용이 돼요. 교직원은 되게 좋은 게 네. 연봉도 한 4천 정도 되고요. 초임 연봉이. 그리고 사학연금을 받아요. 아.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임용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꿀이죠. 네, 그래서 좋네요, 네. 네 이분이 그 또 연구 생활도 계속 하셨었고 학교가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은사님한테 또 취업 상담도 그러니까요. 받으시고 네. 이런 거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모범적이신 분인 것 같아서 교직원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저는 사기업보다는 교직원 쪽으로 아예 경력부터 쌓아서 그쪽 루트로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 네. 또 교직원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되면 이 교직원 계약직 경력이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의 사무 경력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지역에 이렇게 지금 지역에서 거주 중이신 것 같아요. 지방대라고 네. 하신 걸 보면 이게 지역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지역 내에 또 생각보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지역 산하에 있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공공기관들도 생각보다 필기에 대한 난이도는 사실 NCS 정도 혹은 행정 정도만 살짝 보시면 되고요. 그 난이도보다는 경력이나 관련된 경험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석사를 하셨고 그리고 만약에 교직원으로 계약직 경력을 쌓으시면 그걸 좀 인정받아서 그런 공공기관 쪽으로도 입사를 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이쪽이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누니쌤은 이 사기업보다는 교직원 쪽으로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셨고요. 계획적으로라도 좀 경력이나 경험을 쌓으면서 계약직으로라도 하고 네. 그다음에 하면서 이제 어학을 조금 높일 필요는 있다라고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분처럼 이렇게 관련 경험이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 나이는 좀 맞아요. 있고 공부는 열심히 하다 보니 네. 그런 분들이 또 경력을 쌓기 위해서 또 경력을 쌓아야 되고 맞아요. 뭔가 되게 경력 쌓기 위해서 인턴을 해야 되고 이런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좀 해줄 조언이 없을까요? 근데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당연해요. 네. 왜 지금 아나운서도 네. 사실은 이제 아예 처음 하는 생 신입을 딱 놓고 보면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피디님께서.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대부분 경력직을 많이 채용을 하는 게 요즘 일반 기업에도 딱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을 가르쳐서 키우면 된다라는 주의였는데 요즘에는 조금 리스크가 크죠. 그냥 네. 갑자기 중간에 나가버리는 경우도 많고 적응을 잘 못해서. 네. 그래서 조금 인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업무 경력이 있다. 그러면 네. 이 사람은 이 업무를 좀 할 수 있구나. 그럼 우리 기업에 와서도 적응을 잘 할 수 있겠네. 약간 이런 뉘앙스로 경력을 요구를 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대신에 옛날처럼 막 학력, 스펙 이걸 좀 덜 봐요. 경력을 보는 대신에 학력이나 스펙을 좀 덜 보기 때문에 좀 똔똔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똔똔이. 그렇죠. 내가 만약에 학력이 조금 부족하고 스펙이 부족해도 취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거는 그래서 경력만 작은 쌓으면. 경험이라도 쌓는 네. 게 좋다고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뭐 억울할 수 있는데 뭐 네. 어떡해요. 경력 쌓으시면 되는 거고 네. 뭔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을 못 할 거다. 네. 대기업 못 갈 거다라고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네. 경력 6개월 금방 가니까 빨리 쌓으셔가지고 취업하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분께 짧게 조언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우선 나이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30이면 대기업 신입 취업에 있어서 솔직히 좀 마지노선이기는 하지만 네. 32살까지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인턴 혹은 계약직부터 시작하셔서 차근차근 취업 시장에 있어서 잘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파이팅 아직 합시다. 어리고 젊잖아요. 저도 그럼요. 30이거든요. 아, 파이팅 그래요? 하시기 바랍니다.
네, 취준생 고민 상담소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지금까지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